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이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22개 나라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을 일일이 박수로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궤도용 장갑차 레드백이 독일을 제치고 호주 육군의 차세대 보병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호주군은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129대를 순차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방의 미래를 이끌어갈 352명의 정예 신임 부사관이 조국 수호를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육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강해져야 우리 군이 강해질 수 있다면서 초급 간부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중 최초로 파병된 미군 부대가 처음 도착한 곳은 부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의미를 담아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 70주년 기념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첫 발을 내디딘 부산 수영 비행장이 있던 곳. 참전 국기 입장. 무대 위로 자랑스러운 22개국 유엔 참전국 국기와 유엔기, 태극기가 등장하고 유엔 참전 용사 입장. 제복을 입은 유엔 참전 영웅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집은 채 입장합니다. 참석자들은 일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대에 올라 62명의 영웅들을 박수로 맞이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왔다며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 22개국에서 195만 명의 청년들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군 3만 7천 명을 포함한 4만 1,000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고 11만 명이 다치거나 포로가 되는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군 사령부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무한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참전국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평화가 정착될 날을 기원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참전 용사들이 했던 희생을 기억하고 현재를 만들어준 많은 분들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하면서 한국의 친구, 파트너, 동맹국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어 행사장에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백발이 성성한 푸른 눈의 참전 용사와 어린이 합창단, 객석에 앉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지막히 불러봅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 2명의 청소년이 미래 세대 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자유를 함께 지키고 성장시킨 70년간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 70주년 기념행사.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다 함께 이야기하며 모두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 전 대통령과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상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이승만, 트루먼 한미 전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주요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동상 건립 취지와 경과 보고, 기념사, 대통령 축사 대독, 동상 제막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승만과 트루먼 두 대통령의 동상은 높이 4.2m, 중량 2톤에 달하는 청동 조형물로 제작됐습니다. K방산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방산 강국인 독일과의 보병 전투장갑차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7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군 보병 전투차량 3단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 전투차량 획득 사업으로 한화와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장갑차 간 최종 경합 끝에 선정됐습니다.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호주군은 2027년 하반기부터 레드백 장갑차 129대를 순차적으로 배치합니다. 중량 42톤의 레드백 장갑차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30mm 주포와 7.62mm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고 특별히 호주 작전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췄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성과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과 업체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계약까지 성사되면 레드백 장갑차는 2021년 K9 자주포 계약에 이어 한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두 번째 지상 장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8일 부사관 23-2기 수료식이 거행됐습니다. 12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부사관들은 군 전투력의 중추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하사의 임함 2023년 8월 1일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임관 사령장이 수여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축하 속에 진행된 이날 수료식을 통해 352명의 최정예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임석상관으로 자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임석상관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끝 전투력의 핵심인 부사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방부는 소국간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 인선과 같은 재정적 지원과 장기 복무 선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관은 축사를 통해 축국 간부들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상은 최선하 하사가 수상했으며 육군 참모총장상에 하사 이정빈 등 4명, 육군 교육사령관상에 중사 한재웅 등 4명,
육군 부사관학교 장상에 하사 김희영 등 13명이 수상했습니다. 군인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 되는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올바르고 유능한 정예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외조부께서는 6.25 전쟁 당시 상주 화령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외조부께서는 몸으로 역사를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손으로 잡아주셨지만 현재는 자랑스러운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앞으로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육군 부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임관한 부사관들은 12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마쳤습니다. 임관을 마친 부사관들은 전후방 각지에 배치돼 조국 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됐던 1953년 7월 27일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 위 남북군사관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논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도전과 과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는 회의를 주관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비롯해 이종찬 광복회장 등 내외의 귀빈과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전 상황을 막아야 하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발을 굳건히 딛고 북핵 폐기를 향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서 평화 통일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시대 정신을 구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 주제는 이러한 시대적 맹제에 대한 석학들이 대하여 석학들이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 줄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국방안보 환경을 다각적으로 점검 검토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70년간 한반도에 있어서의 안보가 평화가 유지가 됐다. 그래서 그 안정한 틈을 통해서 우리는 이랴 세계 10대 강국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남북 군사관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의 기조 강연에 이어 4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은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정전 체대의 시대별 의미, 한미의 워싱턴 선언 이후 한반도 국방안보 질서 변화, 남북의 동맹 전략 등을 설명했습니다. 종합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함께 머리를 맞대며 앞으로의 70년의 청사진을 그려갔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국방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시대에 맞는 통일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은 지난 70년의 그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 안전을 보장한 협정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헌법에도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해결하라는 그 시대 정신이고 그런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쟁기념사업회는 그 주어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희생과 헌신 아래 세워진 정전 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둥의 뼈대부터 도세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전쟁기념사업회는 새로운 70년으로의 비상을 위한 첫 번째 날개짓을 마쳤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적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본대의 안전한 상륙을 유도하는 해상 척구조. 육군 특전사 예하 특수전학교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해상 척구조 교육이 열리는데요. 입교 자격이 까다롭고 매 순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원 수료가 없었을 정도입니다. 해상 척구조 교육의 하이라이트인 러버덕 훈련 현장을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해안가.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전학교가 해상 척구조 51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러버덕 훈련을 했습니다. 멀리서 C-130H 수송기가 접근하자 바다 위에서 황색 연막이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강하 명령이 떨어지고 스탠바이, 레디, 그린라이트. 해발 고도 1250피트, 381m 상공의 수송기에서 특전 요원들이 차례로 뛰어내리며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안전한 강하를 위해 맞바람을 맞으며 수직으로 떨어지는 요원들.
바다에 착수하자마자 빠르게 낙하산을 정리하고 고속 고무보트에 올랐습니다. 무서움을 극복하고 수송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끝없는 연습 때문이었습니다. 뛰어낼 때는 사실 저희가 PLF라는 강화전 지상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일련의 절차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고 안전하게 착수를 하자라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53명 교육생 모두가 안전하게 수상 강화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한층 더 강해지고 해상척구조위원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5주간의 교육 중 4주차에 진행된 러버덕 훈련은 해상척구조 교육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상 강화 후 고무보트 침투를 러버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침투 기술은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해서 수상 강화 이후에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적 지역으로 침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담당 교관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척구조 위원으로서 강인한 모습을 유지한 채 멋지게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전원 수료가 전무하다는 해상척구조 교육은 1년에 단 한 번 시행되며 입교부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51기 교육생 50여 명은 지난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맨몸 수영과 잠수, 자명, 오리발 수영 등의 자격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교육은 3.6km 맨몸 수영과 7.2km 오리발 수영, 고속 고무보트 운영 등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교육 초반 2명이 퇴소하기도 했습니다. 러버덕 훈련을 포함한 침투 기술과 전투 모형 훈련 등 남은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수료와 함께 컴뱃 다이버 휘장을 달게 됩니다. 먼저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해상척구조 교육에 입교할 수 있던 것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51차 53명 지금까지 안 다치고 무사히 지금까지 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훈련들 모두 안전하게 훈련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51차 화이팅! 해상척구조 교육의 하이라이트인 러버덕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은 앞으로 남은 훈련을 거쳐 육해공 어디서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정예 특전 요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시 지역이 확장될수록 우리 군이 작전해야 할 도시 지역의 비중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도시 지역 작전 훈련에 매진 또 매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25사단 설마리대대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정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지역 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마일즈 장비를 적용한 가운데 건물 지역 접근과 내부 진입 및 이동 등 근접 전투 위주의 공격과 방어 작전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300여 명이 투입됐으며 27일에는 최정예 소대 선발이 진행됐습니다. 목표 지점의 깃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치열한 전투 끝에 7중대 3소대와 8중대 직자소대가 최정예 소대로 선발됐습니다.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시가전에서의 상황 조치 능력을 키우는 등 임무 수행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40년 넘게 강제 노역을 하다가 귀환한 국군 포로 6.25 참전용사가 별세해 정부 인사와 장병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등 북한 인권 증진단체에 따르면 귀한 국군 포로 박모 6.25 참전용사가 지난 26일 밤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정전협정을 한 달 앞둔 1953년 6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했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특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지난 27일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육군 제51 보병사단 장병들도 선배 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51사단 장병들은 거동이 불편했던 고인과 자매 결연을 맺고 가까이서 지원해왔습니다. 장례식장 인근에 주둔지를 둔 육군 55사단 장병들도 조문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원들은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현충원 안장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해 장례와 안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남은 생존 탈북 국군 포로는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군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추진 과제를 담은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방부 성기욱 보건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일단 그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은 향후 5개년간의 군 보건 의료 분야 발전 목표와 방향 그리고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계획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률의 군 보건 의료 분야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3년 주기로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327 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에는 올해부터 27년까지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는 군 의료 체계, 군 의료 인력, 군 의료 서비스 등 분야별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그 군 보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의관 및 간호장교 그리고 군무원 분들과 5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미군 의료 시스템 확인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의료 담당자들과도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병원과 사단 의무대 등 군 의료 현장을 10여 차례 방문하였는데, 이러한 방문 계기에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그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그 군 의료 체계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예, 먼저 저희가 군 의료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의료 기관은 그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크게 1, 2, 3차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1차 기관으로서 장병 대상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여단 및 대대 의무실, 사단 의무대가 있고, 2차 기관으로서는 입원, 수술 기능까지 수행하는 군병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최상위 종합병원인 국군 수도병원이 3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 군 의료기관 인력 통합 조정을 통해서 장병들에 대한 기본적인 외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14개 군 병원들은 군 의료기관에 특별히 요구되는 기능이나 역할들, 이를테면 전시 기능, 정신건강 분야, 그다음에 외상 수술 분야, 회복기 재활 분야 위주로 특성화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수도병원에는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작년에 개소한 국군 외상센터 기능과 연계하여서 군 특수외상 환자들에 대한 외상 치료에서부터 재활까지 전주기적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차 기관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 의료 인력 발전 면에서도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요? 예,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장기 군의관이나 간호 인력의 보수 수준을 공공의료기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또한 군 의료 인력들의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임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 군의관 복무 연장 제도 시행, 군 의료 인력 보직 관리 강화 및 교육기회 제공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던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장병 소속 부대에서 사단 의무대라든지 군병원으로 가는 외진 셔틀버스도 확대 운영하여 군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장병 대상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선진적인 보건 의료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방부 성기욱 보건정책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이 27일 경남 창원시 해양과학수사센터 교육장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은 평소 접하기 힘든 해양안전사고 사례 교육과 과학수사 체험, 식물 화재 선박 탈출 체험 등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이 27일 진해기지 사령부 예비군 관리대 병영식당에서 영양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영양지킴이는 예비군 관리대 병영식당에서 취사장 청결 상태와 조리병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소 보완을 위한 조리기술 노하우 등을 전수했습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7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올해 세 번째 사랑의 헌혈운동을 했습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장병들이 쉽게 헌혈에 참여하도록 지원했고 장병과 군무원은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폭염이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한여름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에 지치시죠? 오늘은 더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가 됐었는데요. 낮에 열기는 밤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곳곳에서 밤에도 25도를 넘어서면서 밤낮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계속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푹푹 찌는 찜통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또 강한 열기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돌풍을 동반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6도, 대구는 24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원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10여 년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관련 취재를 담당하며 전문가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고 TV와 스마트폰, 냉장고 등처럼 수출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강력한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포진해 있어서 견고한 아성을 뚫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단지 기우였다는 것을 최근 들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의 폴란드 수출에 이어 호주 독거미의 이름을 딴 국산 전투장갑차 레드백이 호주 수출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은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국내 무기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하게 수출 지향형 제품으로 기획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만든 첨단 장갑차를 제치고 얻은 결과라 더욱 값집니다.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잇따라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K방산. 유럽을 넘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힘차게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